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함수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이제 메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int, 네, main, void 이렇게 하고 아마 요 뒤에 return 0, 네,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었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코드들을 작성했었는데요. 네, 이 코드가 바로 우리가 메인 함수를 쓰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int는 무엇이고 void는 무엇이고 리턴 제로는 무엇이냐, 네, 이런 게 지금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함수는요, 영어로는 이제 펑션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반복되는 일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재사용을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함수를 일단은 선언해서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함수 선언은 이제 함수의 원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넣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할 때 그 실행되는 그 결과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결과값의 자료형, 뭐 인트면 인트, 플롯이면 플롯 이런 것을 하나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하나 적을 수도 있고 두 개 적을 수도 있고 세 개 적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무엇이냐면은 매개 변수는 바로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함수의 입력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함수 이름과 저 매개 변수에 들어갈 실제 입력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면 실제 입력값도 두 개가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함수 정의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함수, 자, void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void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매개 변수가 없거나 뭐 리턴 값이 없거나 할 때 void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void 그리고 함수 이름을 적죠. 뭐 do noth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괄호 안에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매개 변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세미콜론을 쓰면은 이 함수가 일단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저 함수를 호출하는데 어떻게 해요?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에서 호출하면 되는데 이 안에 무언가 넣을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아직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를 메인 함수 뒤에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void do nothing void 까지 했죠. 여기에서 중 괄호 열고 얘가 하는 일 그냥 do nothing을 출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do nothing이 되죠. 자,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 부분에 나는 이런 함수를 쓸 거야 라고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정의는 요 메인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다시 해줍니다. 그런 구조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인트형의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 얘는 간단하게 이제 플러스 더해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값을 넣을 건데, 여기도 자료형을 넣어야 되겠죠. int0에 num1 하나랑 int0에 num2 두 개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하고, 요 밑에 가서 여기에서 다시 정의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여기에 int0의 result에다가 저 num1하고 num2를 더해준 다음에 자, return이라고 쓰고요.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결과 값을 여기에다 return 뒤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result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함수 선언과 동시에 정의가 됐고요. 자, 요 함수를 요 밑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쓰면 되겠죠. 이름이 플러스 여기에 num1 num2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실제값 1하고 2를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를 어딘가에 이제 넣을 것이니까 int형의 뭐 변수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프린트 %d로 자, 저 re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가 들어가서 3이 됐죠. 이것을 10, 2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더해져서 그 결과가 30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 구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함수를 이제 처음에 만드는 거예요. 선언할 때 이 결과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void를 쓸 수가 있고 int 또는 float 이렇게 적어주고 함수 이름은 이제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매개 변수를 적어주고요. 없으면 void 이렇게 세미콜론 선언하고 메인 함수 뒤에서 여기에서 함수를 제대로 정의해주는 방법이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함수가 많아질 때 메인 함수가 어디 있지 이제 찾기 힘드니까 뒤에다가 해주는 게 뭐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우리 수합 함수 많이 하는데요. 두 수를 바꾸는 거 바꿔주는 이거를 수합한다고 하는데요. 수합 함수 많이들 이제 예제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void 하고요. 자, 뭐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int 이제 이번엔 3하고 4를 입력받는다. int형의 변수 3하고 4를 입력받아서 int형의 템프에다가 일단은 어떻게 해요? 3을 입력해 줍니다. num3을 여기다가 임시로 저장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런 다음에 num3에다가 num4를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num4는 여기에 그냥 num3을 넣으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템프에 넣었던 이 값이 결국은 num3이 되겠죠. num3은 num4가 되고 원래 있던 num3은 템프로 들어가 있던 게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num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두 수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num3, num4가 들어갔던 게 이 과정을 거쳐서 서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뭔가 오래 갔다 가지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괄호가 뭐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함수 이름을 안 적었네. 그렇죠. 함수 이름은 뭐 수압이라고 적겠습니다. 수압이라고 적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호출하면 되겠죠. 함수를. 자, 수압
이라는 함수에다가 실제로 뭐 100하고 200을 넣으면, 그죠? 수압을 넣어서 100하고 20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네, 잠깐. 네, 코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요. 네. 자,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void main 했고 플러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void 수업 해가지고 이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출했고, 네, 여기에 없어졌네. 네, 수압 해가지고 네, 10, 20 넣은 거죠. 네, 수압트 이름 함수 이름이 같아야 되고요. 네, 그러면 20, 10이 됐죠. 네, 10, 20이 아니라 20, 10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100, 101을 넣으면 네, 101, 100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함수 네, 알아봤고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함수 이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f는 기존에 제공되는 것으로 함수를 부르지 않는다. 이것도 함수입니다. 네. 영문으로 펑션이라고 하고요. 직접 만들 수 있죠? 제가 만들었잖아요. 수압이니 do nothing이니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다라고. 매개 변수. 영어로는 이걸 파라미터라고 하죠. 파라미터. 자, 3번. 다음과 같은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옳은 것은, 자, addfunc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요. m과 n을 넣어서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ddfunc 이름을 하고 10과 20을 넣으면 되겠죠? 두 개를 넣으라고 했는데 네, 하나만 넣으면 안 되고요. 인트형의 변수를 넣으라고 했는데 이런 거 넣으면은 안 되고, 실수형의 변수를 넣었을 때 네, 어떻게 되는지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디다 할까요? 네, 여기에다가 함수를 정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함수 호출하면은 add 펑션에서 자, 정수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10, 20 넣으면은 당연히 되고요. 당연히 네, 요거를 이제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기 뭐라고 받을까요? int add f, add sum, 뭐 add 여기에다가 받아서 출력까지 해보면 되겠죠. print %d /n 하고 add. 네. 자, 그러면 30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정수가 아닌 뭐 a하고 헬로 네, 이런 걸 넣는다. 그러면은 사실 네, 그대로 해볼까요? 10만 넣는다. 그러면 얘는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입력받아서 안 되고요. 자, 요거는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실수로 입력하면은
실수로 바꿔서 정수로 바꿔서 뒤에 거 다 버리고요. 3.13 3, 5.8은 5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5 8이 됩니다. 자, 얘도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인트형으로. 안녕하세요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문자 A가 65죠. 소문자 A는 뭐예요? 97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바꿔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매개 변수 요 두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네, 요거를 우리가 설명 안 드렸는데 빠르게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int a다, 얘가 10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int b는 20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함수 바깥에서.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에서 수압에다가 저 a와 b를 넣어볼게요. 수압에다가 a와 b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a가 10, 20이니까 네. 여기죠. 20하고 10을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이 변수들은 함수 안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20이죠. 여기에 a, b 대신에 a, b를 넣으면 여기에도 10과 20이 들어가서요. 10과 20이 들어가서 아이고 네, 괄호를 닫고 네, 10과 20이 들어가서 30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바깥에 쓸 수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이 메인 함수 안에서 a를 100으로 바꿔볼게요. 메인 함수 안에서 100으로 바꾸고 printf %d 변수 a에 들어있는 값은 %d 하고 a 네, 1, 2, 3, 4, 5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 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a에 들어있는 값은 1, 2, 3, 4, 5고요. 1, 2, 3, 4, 5고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다시 a의 값은 1, 2, 3, 4, 5고 자, 여기에서요 수압 AB를 했죠. 수압 AB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가 1, 2, 3, 4로 가고 B는 그대로 20이죠. 즉, 이 B는 전역 변수에서 선언된 이 B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이 A는 지역 변수가 돼서 지역 변수를 메인 함수 바깥에 있는 이 A를 다시 메인 함수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에 있는 값을 함수 안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가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얘가 없을 때는 A를 찾아서 여기 있는 10을 가지고 계산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메인 함수 안에서 A는 120, 1, 2, 3, 4, 5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서만 쓰는 것은 지역 변수, 함수 밖에서 쓰는 것은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1, 2, 3, 4, 5에다가 20을 더해가지고, 네, 12,365가 된 거죠. 요 두 개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A가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한다. 맞죠? 네,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있는 게 전역 변수고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함수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면은 전역 변수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지역 변수, 그죠? 100이에요. 예, 12,345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지역 변수가. 이게 틀렸네요. 지역 변수는 선언 함수 외의 다른 함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메인 함수 밖에서 또는 다른 함수 안에서, 뭐 이런 함수 안에서 어떤 변수가 선언됐다. 그럼 이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건데요. 자, var라는 변수가 0으로 전역 변수죠. 선언됐고요. 펑크 1에서 이 var가 다시 111이 됐습니다. 이 펑크 1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이제 var은 111이고요. 펑크 2에서는 222예요. 자,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은, 자, var를 출력해라. var를 출력해라. 그럼 메인 함수 안에 var가 없죠.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여기 있네, 여기. 그죠? 0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0이 출력이 된 거고요. 펑크 1을 실행하래요. 펑크 1을 실행하면은 요거죠. 그러면 이제 바가 111로 바뀌었죠. 111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여기에서 printf %t 바를 출력해라. 자, 이게 0인 것은 명확하죠? 여러분, 이게 0인 것은 명확합니다. 0인 것은 명확하고, 자, print func 1을 실행하면은 var에 111이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고, 지금 메인 함수 안에서 var을 다시 출력하라고 하면은 이 111 바뀐 게 출력되느냐, 아니 원래 있던 얘가 출력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자, func 2를 하면은 222로 또 바뀌는데요. 요때 var 요거는 한번 저기 코드를 실행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 거를 일단은 수동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00, 200, 00, 둘둘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0인 거 명확하고요. 자, func 1에서 이 var을 새롭게 선언한 거예요. 얘를 갖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int형의 변수 var, 즉 이름은 똑같아도 다른 변수로 얘는 본 거예요. 얘는. 그래서 func 1이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던 var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데 func 2에서는 이 var을 자료용을 선언하지 않고 썼죠. 그러면 처음에 초기화한 얘를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var가 220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int형 자료용까지 같이 써주면은 다른 변수가 이 함수 안에서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한 다음에 var에 들어있는 값은 0이 아니라 222가 된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222가 됩니다. 그래서 0, 0, 2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음 소스 코드가 작동하도록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했는데, 메인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func 1을 호출을 했는데, 이 func 1이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메인 함수 바깥에서 여기서 정의했죠. 그럼 처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void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func 1은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가 들어가죠. 뭐 int 형의 뭐 a를 받을 것이다. int 형의 a를 하나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요. 네, 이런 선언까지 해준 다음에 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 네. 그러면 다시 여기 밑에다가 쓰고 이것을 지속 처리하고요. 네,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위에 어디까지 돼 있죠? 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네, void 네, void 네, 이걸 맞춰줘야 되겠네요. 네, void 네.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